2022년 9월 6일 태풍 흰남노가 포항 쪽으로 올라오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교대를 마치고 퇴근하던 항철은 잠깐만 쉬었다 가려 합니다. 바닥에 이상한 느낌 때문에 깬 항철은 순식간에 들이닥치는 물에 깜짝 놀랍니다. 제11호 태풍 흰남노가 쓸고 간 포항은 말 그대로 쑥대밭입니다. 한국 철강 산업의 상징인 포항제철소마저 가동이 전면 중단된 가운데 정부가 이틀 후 시사교양 PD는 포항으로 향합니다. 태풍 흰남노 강타 이후 본래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인데도 3일째 불이 들어오지 않은 모습에 포항제철소에서 있었던 일을 심층 취재하기 위해 온 것이었죠. 도착한 현장은 재난 영화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뒤집혀진 자동차는 인명피해를 직감할 수 있었죠. 피해자가 누군지를 확인하려는 찰나 공장 관계자가 촬영을 제지합니다. 주세요.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용재 너 카메라 똑바로 쏴. 아니, 이거 안 되세요? 이건 보안팀에 넘깁니다. 태풍은 왜 못 막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은 정확히 합시다. 우린 태풍을 못 막은 게 아닙니다. 이건 무슨 신박한 개소리. 한성가라는 PD는 그거 해명 못하면 특종의 증거를 뺏기자 여기 경영진들 싹 다 모가지 날려야 돼. 발악합니다. 문제라도 있습니까? 이때 등장한 새로운 공장 관계자는 PD에게 협조적입니다. OPD는 혹시 인명 피해도 있었나요? 제철소에서 숨기는 이야기가 있는지 캐묻습니다. 오윤아 PD입니다. 관계자는 대뜸 고로 이야기를 꺼냅니다. 혹시 고로 보신 적 있습니까? 고로요? 그 혹시 용광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시네. 여긴 보통 용광로를 높을 고자를 써서 고로라고 부르죠. 큰 놈 100m 돼요. 탈이 나버렸죠. 인터뷰 해드리죠. 태풍 흰남노가 올라오기 하루 전 제철소 재해대책본부는 분주합니다. 최대 풍속이 초속 49m까지. 바람이 어제보다 더 세졌다는 거야? 태풍이 올라오는 속도가 4시간 정도 지금 빨라진 상태죠? 예상보다 태풍이 빨리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더 빠른 속도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제철소장 연결해 주세요. 당국은 안전 네, 대표님. 처음부터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초대형 태풍에 대비하기 위해 휴풍을 결정합니다. 휴풍이요. 지금 태풍 때문에 휴풍을 하자 그런 말씀입니까? 아니 고로 하나 세우면 손실만 하루에 수십억씩 나는데 태풍 매미가 왔을 때도 고로는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50년 넘는 동안에 지나간 태풍만 해도 100번이 넘어요. 근데 그동안에 태풍 때문에 단 한 번이라도 고로를 멈춘 적이 있나요? 지금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도 아병 공정만 세우면 되지 않을까요? 휴풍까지 해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경영진의 결단입니다. 5개 모두 휴풍합니다. 그날 분위기가 꽤 험했나 보군요. 예. 그 고로는 1년 365일을 쉼 없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밑에서 뜨거운 바람이 계속 불죠. 그 뜨거운 열풍이 철광석과 석탄을 녹여서 쇳물을 생산하는 겁니다. 그럼 그 휴풍이라는 게 그 바람을 끊어버리는 거죠. 그 잘못하면 고로의 숨통을 영영 끊는 걸 수도 있어요. 결국 휴풍은 시간과의 싸움이죠. 데드라인은 길어야 7일. 기한을 넘기면요? 고로는 죽습니다. 창사 이래 한 번도 꺼지지 않고 약 50년째 끓고 있는 용광로에 열풍을 차단하는 결단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열기가 식으면 쇳물은 굳어가니 휴풍 전에 고로의 배속을 비워야 하지만 지금은 긴급 상황이었습니다. 고로가 멈추면 32개 공장이 다 멈춰버리는 거죠. 새로 지을 수는 없나요? 고로 하나 짓는데 대략 5천억? 그리고 생산 차질로 인한 손실만 한 대당 매일 수십억씩. 고로 5개 모두 멈춰버리면 거기다 곱하기 5. 태풍이 쏟아붓는 차가운 비와 펄펄 끓는 쇳물이 만나기라도 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휴풍 시행. 사고로 휴풍 실시. 사고로 휴풍 실시. 사고로 2301 열풍변 폐 확인. 7001 확인. 어마어마한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휴풍을 해야 하는 이유는 폭발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고로 휴풍 실시. 이고로 휴풍 실시. 이고로 수송변 확인. PCI 밀 기동 확인. 고로의 휴풍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한숨 돌리던 찰나. 양수기로 감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물이 너무 빨리 들어옵니다. 양수기로. 너무 순식간이라 물을 퍼낼 시간도 없이. 현재 침수 중인 공장 CCTV입니다. 삼고로가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삼고로 응답하세요. 들립니까? 공장이 침수되기 시작하자 휴풍전이던 삼고로의 상황이 궁금하지만 운전실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사실 그때까지 삼고로가 휴풍을 안 한 상태였습니다. 휴풍을 안 했다고요? 그 휴풍에 들어가기 직전 상황이었습니다. 감광 상태라고. 감광 상태요? 네, 이 고로에서 쇳물을 만들어낼 때 가스가 생성되는데 휴풍이 끝나고 재가동하려면 그 가스가 필요해요. 여기가 다 침수될 때까지 1000몇백 도의 샘물이 계속해서 끓고 있었다. 삼고로 운전실 연결이 안 됩니다. 제가 직접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건 삼고로 휴풍입니다. 조심하세요. 휴풍 준비는 다 마쳤습니다. 다만 이 삼고로의 휴풍 시간만 좀 늦추려고 했던 것뿐인데 그만 일이 벌어질 겁니다. 자, 이쪽으로 펑펑한 데가 빨리! 용선 피트가 뭐야? 용선 피트 침수됐다고요. 물이 다 떠버렸습니다. 절대 물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제 막 생산된 펄펄 끓는 쇳물들이 제일 처음 옮겨지는 제강 공장도 순식간에 잠겨버렸습니다. 현재 용선 피트 상황이랍니다. 깊이가 13m나 되는 용선 피트에 물이 들어차기 시작합니다. 나 용선 피트로 가볼 테니까 여기 배수작을 못하게. 슬리가 폭발하는 것 같다. 일단 피해! 재래라고 남은 뜨거운 슬래그들이 빗물에 잠기면서 곳곳에서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폭발이 있었나요? 대체 뭐가 터진 거죠? 샘물이 몇 도인지 알아요? 섭씨 1200도에서 1500도. 1200도가 넘는 쇳물이 차가운 물하고 만나면 어떻게 된다? 수증기로 변하면서 부피가 몇만 배로 팽창하고 순식간에 팍! 폭발한다고요. 삼선제 공장의 가열로도 폭발 직전입니다. 다들 피해요. 가열로가 폭발할 것 같습니다. 어서. 일단 대피하라고. 지금 가열로 주변에 있는 직원분들 그 입구 쪽 운전실로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사원분들 모두 입구 쪽. 정민이요. 나와. 네? 나오라니까 당장. 이쪽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쪽에서 사이렌 소리 다 들려. 나와. 이런 곰탱이 자식. 나오라니까 빨리. 그럼 가열로에서 불이 난 거군요. 제가 알아보니까 그날 10대가 넘는 산불 진화차가 제철소에 투입됐던데요. 화학차도 출동하고. 불은 거기가 아니라 다른 데 써놨습니다. 불이 나요? 전기실에? 합선입니다. 그럼 지하 8층까지 다 침수됐다는 얘기인가요? 네. 일단 지하에 있는 대형 변압기는 물에 잠겼고 차단기가 다 탄 데다 송전 케이블도 손상된 것 같습니다. 곧 외부에서 들어오는 전력도
다 끊길 것 같습니다. 전기실의 합선으로 불이 나고 모든 전력이 끊기는 상황에 처합니다. 재선, 제강, 아변, 공장 모두 전력 상실입니다. 현재 제철소 주요 공장 모두 블랙아웃입니다. 어떻게든 휴풍전에 전기가 나가는 일만큼은 막아야 했어요. 고로 안에서 쇳물이 끓고 있을 때 정전이 되면 순간적으로 쇳물이 역류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대부분은 둘 중에 하나죠. 고로에 치명상을 입히거나 고로가 폭발하는 재앙을 맞게 되거나. 고로는 전력 모두 상실됐습니다. 아직 휴풍전이던 삼고로에도 전력이 끊겼습니다. 전기가 나가. 자동 밸브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산소 탱크와 질소 탱크 압력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원이 상실되면 수동으로 밸브를 여닫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게 어려운 곳이 몇 군데가 있죠. 예를 들면 그 수십 미터 높이의 플랜트 꼭대기 같은 거. 만약 밸브를 제때 열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탱크 안을 가득 채운 가스들이 터져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엄청난 압력으로 액화된 산소가 터지면 공장 절반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 공장 침수로 저는 산소 공장까지는 건너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혹시 플랜트 꼭대기에 밸브 위치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걱정 마십시오, 공장장님.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전기로 자동 제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26m 플랜트 꼭대기의 밸브를 수동으로 열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거 6개 빨리 커버 못하면 다 죽는 거죠? 죽긴 왜 죽어? 자신 없으면 빠져. 폼 다 잡고 나는데 지금 어떻게 빠집니까? 좀 전에 뭐 터진 소리 못 들으셨습니까? 뭔 소리? 별거 아니겠죠? 모르지. 근데 확실한 거 하나는 가스 압력 때문에 어디선가 이상이 생기고 있다는 거지. 그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만약 그게 산소면 폭발할 거고 질소면 중독돼서 죽을 수도 있는 거고. 겁나냐? 아니라고 하면 거짓말이고 여튼 이따가 살아서 뵙겠습니다. 그래. 살아서 보자. 이들이 무사히 일을 마치길 기대하며 손에 땀을 쥐었습니다. 영화는 이 장면을 통해 단순한 재난 영화를 넘어서는 인간 드라마의 진수를 보여줍니다. 역대급 태풍에 혹시나 폭발할지도 모르는 상황을 대비해 전례 없는 휴풍을 결정한 경영진의 결단력에 놀랐고, 현장에서는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폭풍우가 몰아치는 상황에서 수동으로 밸브를 열기 위해 26m를 올라가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전율이 돋았습니다. 실제로 이 장면의 주 인물들은 모두 실존 인물들입니다. 가스사업부 파트장 이향철과 신입사원 강선규가 실제로 그날 밤 목숨을 걸고 26m 플랜트를 올라갔던 것이죠. 정석용과 김동현이 연기한 이 두 캐릭터는 단순한 영웅이 아닙니다. 그저 자신의 일터를, 동료들을, 그리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산업 기반을 지키려 했던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권봉근 감독은 이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실제 포항제철소에서 로케이션을 진행했습니다. 국가보안목표시설 각급인 포항제철소 내부를 촬영할 수 있었던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었죠. 감독은 실제 현장의 스케일과 위험성을 관객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각본을 담당한 장윤정 작가입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와 궁금한 이야기 Y 등 대한민국 대표 시사 탐사 프로그램을 집필해온 그녀가 이 영화의 시나리오를 썼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장 작가는 실제 포항제철소 복구 과정에 참여했던 140만 명의 사람들을 직접 취재했고 그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대본을 완성했습니다. 공승연이 연기한 시사교양 PD 오윤아 캐릭터는 바로 장윤정 작가 자신의 경험이 투영된 인물입니다. 실제로 장 작가는 태풍 직후 포항제철소 현장을 취재했고 그 과정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영화의 뼈대가 되었죠. 처음엔 단순한 재난 사고로 생각했는데 취재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기적 같은 복구였는지 깨달았다고 작가는 회상합니다.
영화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개인의 영웅주의보다는 집단의 연대를 강조한다는 점입니다. 135일이라는 기적 같은 복구 기간은 한 명의 슈퍼히어로가 아닌 포스코 직원들과 협력사 경쟁사인 현대제철, 전국의 자매마을 주민들까지 모두가 힘을 합쳤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현대제철은 당진제철소의 쇳물 운반차인 토페도카 5대를 포항제철소에 긴급 제공했고 전국의 공장들이 건조기를 지원해 13,500개의 모터를 수리하는 데 도움을 줬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영화 곳곳에 자연스럽게 녹아 있어서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제작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기술적 정확성을 확보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고로의 작동 원리부터 용선 피트의 구조, 26m 플랜트의 밸브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정확해야 했거든요. 제작진은 포스코의 기술진들과 수차례 미팅을 가지며 디테일을 완성해 나갔습니다. 공승현은 시사 PD라는 새로운 캐릭터에 도전하면서 진실을 추적하는 저널리스트의 치열함을 표현하는데 집중했다고 말했습니다. 박지일, 정석용, 홍서준 등 중견 배우들의 앙상블 연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들은 각자 포항제철소의 다른 부서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연기하며 위기 상황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해내는 제철소 현장의 베테랑들을 사실적으로 그려냈습니다. 85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저는 마치 2022년 9월 그 현장에 함께 있었던 것처럼 생생한 경험을 했습니다. 영화를 보고 나니 제가 매일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르게 와 닿았습니다. 아침에 켜지는 전등, 따뜻한 물, 제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까지 사실은 누군가의 묵묵한 헌신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이죠. 포항제철소라는 특별한 배경이지만 결국 이건 우리 주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이야기더라고요. 자신의 일터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 그들의 작은 노력들이 모여서 만들어낸 놀라운 결과를 보면서 저 역시 제자리에서 더 의미 있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데드라인을 통해 느낀 가장 큰 감동은 거창한 영웅이 아닌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진짜 기적을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 가능하니 꼭 보시길 추천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화로 만나요. 구독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